꽃만이 발매오면 능원경에 이건 원통장, 이건이라고 하는 것은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자니까. 귀의 문이죠. 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수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이, 비, 설, 신, 오건이 있는데 이 오건이 다섯 문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내 생각을 바깥으로 내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의 생각이 마지막에 여섯 번째 뿌리인 이건이,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오건을 통제하는 이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 여섯 문을 잘 지키면, 여섯 도적놈을 잘 지키면 그러면 편안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여섯 도적놈은 편안하십니까? 그래서 편안 안 하고 자꾸 도망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원통과 같은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한번 붙잡아 놔 보자 이거죠.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색깔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수도 있고 소리에 마음이 뺏길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이 귀로 듣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거기에 가 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여러분들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른다라고 할 때 내 모르는 마음을 소리에다가 한번 묶어놔 보자 이거죠. 그게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운드 메디테이션, 그래서 소리 명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과연 뭘까요? 요 밑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은 것인데, 요거는 굉장히 이쁜 컬러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국악하는 사람들이 이걸 치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경쇠라고 그럽니다. 같이 해봅시다. 경쇠. 경쇠. 네, 이 경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쇠 소리를 이것을 내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쇠입니다. 그래서 이 경쇠 소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소리를 통해서 아침에 예불을 할 때 이 소리를 촥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중시키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리 명상, 경세나 여러 가지 음악 또는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학기 한 1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화 명상 수업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챙겨보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호주의 불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3사람 딱 제출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참 리포트를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60명이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리포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제가 리포트를 이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일찍 내긴 했는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도 지난번처럼 마음 6부작에 나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불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교가 그렇게 너무 먼 것은 아니구나, 서양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학생은 적어도 어떤 글을 써낼 때는 그것이 관련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좀 복잡하지만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아니면 유명한 사람 누가 한 이야기가 이런데 그게 이 주제하고 이렇게 같다.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무슨 여러분들 성적을 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적어도 그런 근거를 꼭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이렇게 제출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혹시 지금부터 리포트를 제출할 사람은 12월 4일까지인데도 또 스님한테 아이고 깜빡하고 잊어버렸는데 다음 주까지 내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꼭 제출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무사히 패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파트로 한번 가봅시다. 사람 잘생겼네요. 그죠? 네. 여기서 이 소리 명상의 말하자면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소리와 소리를 듣는 자아에 있어서 이것이 소리와 자아의 말하자면 독존성과 말하자면 특별한 그 관계와 그 다음에 그 관계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소리와 소리를 듣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소리의 인식을 통한 명상의 방법을 연습함으로써 그래서 소리를 통한 집중과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명상 체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런 책상다리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앉아있던 이 자세, 혹은 반가부자, 혹은 두 개를 겹쳐서 하는 결가부자, 이런 자세로 앉아서 이 소리 명상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이완이 잘 되고 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꼭 앉아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무부람 서서도 할 수도 있고 친구하고 대화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되지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말하자면 반가부자 자세로 앉아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좌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리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소리의 내용을 잘 듣고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표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벼운 마음으로 익숙해지면 더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느낀 것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했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두고 내가 그것을 메모해두고 그러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 뇌를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왼쪽 뇌가 있고 여기에 코니까 그죠?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두엽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뇌가 있습니다만 좌뇌는 언어의 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말하자면 사고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언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뇌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상을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성적으로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왼쪽 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게 왼쪽 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바로 1차적으로 바로 탁 느끼는 것은 오른쪽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다 보면 창조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언어, 문자, 숫자, 기호, 분석 능력, 여러분들이 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 좌뇌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좌뇌가 뛰어난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뇌는 굉장히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이렇게 여러분 영상적인 거, 직접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인 뇌가 이 오른쪽 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이 좌뇌와 우뇌가 고루고루 발달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입시 지옥에 들어있다 보니까 좌측만 자꾸 자극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즘 교육자들 사이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많다, 좀 줄이고 이렇게 오른쪽 뇌를 발달시켜서 좀 창조적으로 가고, 그래서 노벨 과학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이 우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음악, 스포츠, 지금 뭐 양궁 결승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도 다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격할 때도 이 명상을 잘하면 사격 점수가 올라가요. 왜?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아 명상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마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게 우리 현실 생활에도 응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뇌가 뛰어나면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남녀 간의 연애도 우뇌가 발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는 텔레비전을 요새 가끔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막 온갖 걸 다 이야기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 좌뇌가 발달해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이해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그런 이성적인 측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우측 뇌 발달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대화하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사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실천법으로는 첫 번째, 조용하고 편안한 소리로 좌우뇌의 균형을 기른다. 두 번째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실체화하기 위해 그림이나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때그때 느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모를 정도로 좋은 신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발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씩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걸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기억이 되지 않아요. 왜? 이걸 언어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정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뇌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번지수를 못 찾아요. 여러분 한글 작업 시커내 가지고 저장을 하긴 했는데 이름을 안 붙여 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디렉토리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주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소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호흡법을 통하여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호흡을 통해서 내쉬는 숨, 내쉬는 숨, 내쉬는 숨, 하나, 또 다시 내쉬는 숨, 내쉬는 숨, 이렇게 해서 10가지 반복해서 셈으로써 긴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하다 보면 마치 파도 치던 성난 바다가 고요한 바다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 특징을 전체로 종합하는 연습,
자연의 소리의 연주자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휴식과 안정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걸쳐 잡다한 이미지로부터 깨끗한 쪽으로 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걸러내는 이런 연습을 한다. 자연의 소리는 어떤 조작도 없는 순수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명상의 목표에 도달한다. 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는 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해진다는 것은 맑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왜 맑고 깨끗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좌뇌에서 했던 이름 짓고 형상화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정의했던 것을 다 쓸어버리고 난 후에 그 순수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사마타를 통해서 이렇게 비우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면 진실된 그대로 직관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운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7대 학습 기능이 있는데요. 심상, 연상, 직관, 감각, 도형인식력, 공간인식력, 형태인식력, 이런 것들이 운해에서 발달될 수 있는 7가지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보시고, 우리가 점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내고 운해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뭘 외울 때 이 왼쪽 뇌로 외우잖아요. 그런데 마치 뭐 합니까? 복사할 때 여러분들 스캔을 싹 하면 스캔하는 그대로 영상이 들어오잖아요. 책 한 장을 그대로 그냥 싹 영상으로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사명대사가요. 여러분 사명대사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대사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모르는가 봐. 바보들인가 봐.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나? 조선시대. 야, 그래도 조선시대에 일어난 거는 안 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자, 1592년입니다. 왜 제가 이걸 잘 외우느냐? 외울 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159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592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스님들도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일본에 우리들의 말하자면 포로들을 찾기 위해서 건너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스님이 정말 도인인지 실험하기 위해서 병풍을 쫙 세워놨어요. 한문으로 된. 그러고는 그 병풍이 뭔 병풍이냐면 부처님 경전 중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그 경전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딱 접어놨어요. 그런데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걸 쫙 보고 지나가다가 그거 접어놓은 걸 딱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정말 도인인가 아닌가 실험하기 위해서. 그래 가서 자, 저 경전 중에 접힌 부분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스님이 줄줄줄 외우는 게, 왜? 스님이 평소에 외우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들 혹시 사명대사 영화 보셨어요?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유리 목욕탕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유리 밑에 뱀을 넣어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뱀이 들어있는 곳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면 질겁을 하겠죠. 근데 스님이 갖고 있던 단주를 가지고 탁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단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랬구나 하고는 싹 들어간단 말이죠. 임기응변이라고 할까요? 운해가 발달하면 순수직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다. 자, 이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바람이 부는 소리인데요. 저게 부딪히는 소리가 아마 날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소리에 집중을 해봅니다. 바람이 불면 이런 것이 다 부딪혀가지고 스치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들판을 따라서 여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국의 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의 소리 여러 가지가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굴 속에 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센치해지고 그럴 때 이 소리를 이렇게 거기에 우뇌를 발동시켜서 거기에 그냥 빠져보는 거예요. 그럼 저 소리 듣는 동안 다른 생각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물이 탁 떨어지는. 제가 언젠가 시 한번 소개해드렸죠. 육당 천암선이 비가 낙수져서 소리하니까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렸죠.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그런 시조가 있죠. 몽돌 해수욕장에 파도 치는 소리. 파도도 막 거세게 치는 것보다 저런 돌이 이렇게 있는 사이를 물이 지나가면서 소리. 음악 소리도 참 좋지만 이 자연의 소리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아주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온마니 반매음할 때 온마니 반매음 소리를 하는 동안에 거기에 집중을 했다가 결국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다 이거죠. 이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논두렁에 여러분들 이제 추수가 끝나고 불 붙여서 병충해를 없애는 거죠. 그럴 때 불 붙는 소리입니다. 따닥따닥따닥. 저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 소리를 따라서 내 마음을 맡겨보는 거죠. 그러다가 저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항상 내가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새벽에 예불 하고 일어나서 공양하시기 전에 저렇게 빗자루를 들고 떨어진 낙엽을 씁니다. 저 소리도 새벽 산사를 여러분들이 혹시 가면 스님들이 저렇게 빗자루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마당도 쓰는 수가 있어요. 왜 쓸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쓸어내듯이 저거는 마당을 쓰는 거지만 내 마음을 쓸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스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마당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 와요? 정원에 모래를 이렇게 깨끗하게 놔두잖아요. 그와 같은 위치예요. 우리의 텅 빈 여백,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간쯤 되면 사찰에 가면 이 사물을 다루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불 때가 되면 스님들이 나와서 북도 치고 음판도 치고 그리고 범종 소리도 울리고 또 모고 소리도 울리고 그러는데 이 사물의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음악 소리를 통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음판입니다. 구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음판입니다. 쇠를 가지고 구름처럼 형상을 해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제도합니다. 북을 치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축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물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음파는 날아다니는 짐승, 이 목어는 물속에 있는 중생, 범종은 모든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목어입니다. 나무로 물고기처럼 만들어서 배를 파내고 거기다가 짝대기 2개를 넣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게 목어입니다. 이것이 변해서 목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둥근 목탁이 저 목어에서부터 온 겁니다. 목탁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비었으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스님들은 부처님을 부릅니다. 길고 짧게 이렇게 단순한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내 마음을 여기다가 다잡아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안에는 이게 지금 들어있는 걸 이걸 요령이라고 그래요. 아까 경세라고 그랬잖아요. 경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청아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녹그릇으로 밥 먹을 때 있죠? 그 녹그릇을 이렇게 탁 때리면 나는 소리가 경세 소리입니다. 범종 소리입니다. 저 소리는 밝고 청아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다니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거기에 꼭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소리라는 것은요, 순수한 소리는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대요. 이 범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띵 하는 그 순간 조신이라는 스님이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탁 자기 자신을 반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엄마니밥비엄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죠.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관세음보살의 이건원통에 대한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부르는 자기 자신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이건원통의 수행 방법이다. 소리 여러분들 뭐 이 파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높은 소리는 위에 있는 것이 보면 말하자면 저렇게 조밀하게 높게 이렇게 나고 낮은 소리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난다 이거죠. 강한 소리, 약한 소리, 바이올린 소리와 첼로 소리. 바이올린은 아주 가늘게 나잖아요. 첼로는 좀 장중하게 나잖아요. 네, 그런 소리가 저런 그 말하자면 파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소리 세기 구별을 할 때 저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말하자면 진폭이 어떠냐 이거죠. 네,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구분이 된다. 지금 가봐요. 높이 구별은 여러분들 이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것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소리의 진폭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음원과 주변에 있는 공기의 진동으로 생겨나는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이 귀 속에 있는 말하자면 소리 부분을 울려서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그 압력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막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16 내지 2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사이입니다. 2만 헤르츠를 넘어가면 초음파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의 소리 속에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사실은 가을에 특히 이런 소리를 듣기가 좋습니다. 지금 가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뭐 초겨울이라고 하지만 가을의 정취가 남쪽에는 물씬 남아 있습니다. 소리는 이런 복잡하게 순음, 복합음, 고저파, 단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 소리 속에는 마지막에 있는 저런 잡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 건반 소리 같은 경우는 딱 하면은 순음에서 2배 정도 되는 배음을 통해서 이 소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복잡한 소리가 나는 거죠.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는 굉장히 청하고 맑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순수함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새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언이 있대요. 돌고래, 또 코끼리, 괭이갈매기, 수원, 청개구리. 저는 이거 보고 자료를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무당개구리는 울음보가 없는 무당개구리는 앙컷인 줄 알고 수컷을 안으면 릴리지콜 소리를 내면 풀어주지만 다른 종은 이 소리가 통하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 압사당해서 죽는데요. 소리 잘못 냈다가 그냥 죽는단 말이죠. 뇌에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명상을 통해서 수용력이 정대되어 자신감이 생긴다. 직감과 영감이 떠오르고 집중력, 아이디어, 기억력 등이 정대가 된다. 어떤 때? 알파파가 발달하면, 명상을 하면 알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순화가 되어진다. 아까 이야기했던 반복입니다. 여러분 좌뇌는 분석적이고 비창조적인 면에 관여하고 우뇌는 정서적, 창조적이다. 그래서 노래를 하거나 통찰력, 상상력, 감정을 일으키면서 우뇌의 영역이 활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좌뇌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은 우뇌를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음악 소리도 듣고 그림 그리는 데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아까울 것 같지만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엔돌핀도 나오게 하고 더욱더욱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통한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통찰함으로써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요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는 이제 위파사나라든지 혹은 참선이라든지 화두 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45분이 됐네요. 오늘도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자신의 주인을 여러분들이 늘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국의 소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소리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마음 가는 거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이런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켜가고 그리고 순수한 바탕에 우뇌를 발달시켜서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